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본 에도 시대 고증의학파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도 시대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열었던 1603년부터 그 후손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주었던 1867년간의 어떤 그런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제 중국에서 고증학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현무나 황종희 선생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고증학을 연구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의 경향을 일본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의학을 연구할 때 고증학적인 방법을 의학에 적용시키는 그런 학자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죠. 다키갱강, 다키갱잉, 다키갱켄.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메구로 도타쿠라든지 이런 여러 그 일본에서 유명한 의학자들입니다. 이분들께서 일본에서 이런 그 의학을 갖다가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고증해서 연구해서 이제 후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을 본다면 다키갱깡,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의 이제 그 아들, 셋째 아들이 바로 다키갱이입니다. 이 두 분께서는 황제내경이라는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연구하고 상한론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중국 의적고라고 이제 의적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 의적고입니다. 중국의 의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어떤 그런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그 고찰을 했습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난경소증이란 책. 그래서 이 중국 의적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의서들의 어떤 그런 내용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중요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맥구로 도타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편작이 다시 태어났다. 편작이라 한다면 중국의 이제 의학의 비조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비유되는 그 정도의 아주 뛰어난 그런 학문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1765년에 제수관이라는 의학 교육기관이 창립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강사로 초빙이 돼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책들,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왼쪽에 아래 보면 이제 그분의 어떤 저술에 있는 그것들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아 에키사이라는 분이 1824년에 신론문초경을 복간했던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본초학 서적들을 쭉 고찰해가지고 완성되어 있지 못하는 신론문초경을 복각하는 어떤 그런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낸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키타무라 초간.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821년에 강호 의학관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고시에서 수석을 하고 이제 의학 교독에 임명된 아주 유명한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때 일본의 가토기요 마사가 우리나라의 그 궁중에 있었던 의박유치를 한지를 가지고 일본에 이제 그것을 가져가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일본에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1852년에 그러니까 그 1592년에 넘어가서 1852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제 흘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1852년에 다시 취진판이라는 이제 판으로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박유치가 현재 이제 이 취진판이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세계인들에게 이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타 교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자와 랭켄이라는 분과 다키 모토 가타에게서 이제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분이 강호 의학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자가 300여 명의 제자가 달하고 저작도 38개나 된다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찬란했던 일본 고증학파의 활동은 당시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서를 고증하고 의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저작을 만들어내고 한 그런 걸 기여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의사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큰 하나의 과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서구 열강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 뭐 그런 군사의학 중심의 그런 서양약은 채택을 하고 군사의학의 그 약한 한의학을 채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현재 동아시아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세계의학계에서 이 전통의학의 어떤 그런 관련된 그 비중이 일본 한방의학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안타까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에도 시대의 이 한방 고증의학파의 활동은 역사에 남을 만한 큰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